계단, 오토바이 소리 진짜. 근데 이거 타다 저거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 그러니까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요즘 도로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좀 운전하려고 하면 뭐 여기저기 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뭐예요? 저는 적어도 이 배달 오토바이가 공해, 소음,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소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투기가 무려 120dB. 그러니까 전투기 지나가면 막 귀청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죠? 자동차 경적 소리 110dB이나 됩니다. 이륜차 데시벨은 무려 105dB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적 소리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죠. 게다가 공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내뿜는 공해 물질 승용차의 5배나 된다고 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차가 요만한데 어떻게 승용차 5배 오염물질이 나와요?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즘 자동차 오염물질 유로6라고 하는 기준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유로6,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달성하냐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필터 당연히 달아야 되고, 연비 당연히 맞춰야 되고, 공해물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 오토바이는 이보다 한참 늦죠. 2021년부터 들어온 게 유로5입니다. 자동차에서 매연 아무리 줄이면 뭐하나,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면 그게 다 환경 공해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대부분 지나가게 되면 옆에서 매연 냄새 나는 거, 이런 차들이 심각하죠. 뭐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 오토바이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작지만 오염은 자동차보다 훨씬 크다, 이런 문제. 이거 뭐 해결책이 없나? 해결책이 있긴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가 유일한 해결책이죠. 사실 매연, 공해물질 안 나오고 게다가 훨씬 조용하기도 하고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전기차로 바꿨을 때 그게 진짜 친환경이냐, 친환경 아니지 않냐, 이렇게 논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공해물질이 심각하고 그리고 소음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꾸는 게 답이죠. 심지어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배달업 하시는 분들도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휘발유에 비해서 경제성도 더 우수해요. 그러면 바꾸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근데 왜 안 해?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거 충전소에서 충전하면서 장거리 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도 중간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달 오토바이는 다르죠. 이게 생업이니까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시간 동안에 오토바이를 운행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배달용으로 사용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놨습니다. 크루라고 하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오토바이 배터리를 오토바이들마다 다 호환되게 하고 배터리 스테이션을 곳곳에 세워서 꽂아놓고 충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겠네? 라는 거죠. 사실 이게 LG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뭐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이런 배터리 교환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표준을 먼저 선점한다면 모든 오토바이가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역사적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 바로 그 시점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전동 오토바이 많이 보셨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보면 전동 오토바이 훨씬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심지어는 전동 오토바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로 위에서 공해를 내뿜지 않는다, 그리고 훨씬 조용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그래요. 맥도날드 딜리버리나 이런 서비스들 보면 전기 이륜차로 전환했죠.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착한 기업이어서 그렇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여러 메이커들이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을 때 유지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기 이륜차 보급에 적극적입니다. 근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 이륜차 보시면 한번 충전했을 때 한 60km에서 70km 주행합니다. 근데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의 하루 주행거리 100에서 15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배달 오토바이 어떻게 충전을 한다는 건가? 길거리에 이렇게 케이블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배터리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집에서 충전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건데 야, 이게 가능한
가능한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쿠루라는 서비스를 출범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토바이가 다 같은 배터리를 이용한다면,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 배터리를 한 곳에서 충전할 수 있고 그 배터리를 서로 교환해서 쓰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용 경험이나 친환경에서도 큰 이점이 생기죠. 게다가 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배터리 가격을 빼고 구입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큰 이점이 있는 거죠. 배터리 교환 시스템 사업, 이런 거는 일단 스테이션을 촘촘하게 깔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스테이션마다 배터리를 충분히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쿠루 같은 경우는 GS25라든지 이런 편의점 곳곳에 거점을 만들어서 여기에 충전 스테이션을 세우고 있는데, 충전기 한 대에서 최대 6개의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앱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곳곳에 쿠루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요. 저희 있는 이 강남권에는 정말 많네요. 사용 가능한 배터리 팩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예약하기를 눌러서 이 배터리 팩을 내가 예약하면 내가 거기 가는 동안 이 한 15분 동안은 내 걸로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 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앱으로 할 수 있구나. 좋다. 지난번에 제가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행사에서 이 배터리를 실제로 교환을 해봤는데, 동시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긴 조금 힘들던데, 배터리가 일단 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씩 바꿔 끼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약간 조금 성인 남성은 가능해. 근데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 개를 동시에 나르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배터리 팩을 큰 거 하나 넣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좀 더 다루기 편하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터리 팩을 여러 곳에서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능 배터리 셋이 대부분 세 세트로 돼 있네요. 세 세트라는 건 6개를 말하는 겁니다. 6개 세 세트, 그러니까 한 오토바이에 2개씩 들어가니까 이게 세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는 게 항상 대기돼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사용자가 너무 많으면, 맵에서 보면 지금 이 배터리 팩이 있는 스테이션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내가 여기 가려다가 여기 배터리 팩이 지금 없구만 이러면 바로 옆으로 가도 한 500m, 이런 정도로 촘촘하게 있네요. 하긴 이게 생업이니까 배터리 갈아 끼우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강남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서비스 개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됐는데 지금 이 정도의 밀도로 한다면, 앞으로는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얼만큼 설치하게 될지 그런 것도 기대됩니다. 2025년까지 무려 1000개 넘는 스테이션을 서울시 안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1000개, 너무하다. 이건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메이커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셀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지 않죠. 이거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메이커다 보니까 이거 1000개 정도 깔지 늘리지 이러면서 바로 깔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좀 부무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이렇게 보급 잘 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거죠.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륜 자동차 가격의 4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40%를 제외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동 GS100 같은 경우에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399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배터리 충전 느려지면은 그러면 이거 갈아 끼우는 속도가 이 배터리 충전 속도를 추월해버리면 어떡해,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충전기가 굉장히 신기한 충전기여서 배터리 슬롯마다 이걸 열로 온도를 높이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히팅 필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배터리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배터리를 갈아 꼈을 때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교체식 배터리 굉장히 유용하죠. 일단 충전할 때 빠르게 갈아 끼울 수 있고, 그리고 이륜 자동차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배터리 좀 사용하다가 혹시 열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배터리 열화되는 걱정도 없겠죠. 배터리 교환 시스템,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 교환 시스템 쿠루를 사용하는 오토바이 정말로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 차를 준비했네요. 여기 있는 건 대동의 GS100이고요. 여기 있는 건 KR 모터스의 E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개의 차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사실 저 2종 소형 면허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요. 2종 소형도 있고 1종 대형도 있다고. 버스도 운전할 수 있고 리터급 바이크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거 운전 못하겠어요? 제가 운전해도 되겠죠. 되겠지만 사실 이 바이크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GPD님이 저희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옛날에 바이크 유튜버도 하신 저희 GPD님 모시겠습니다. 와, GPD님,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차가 있는데 어떤 차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잠깐 타봤는데 이 차가 타고 싶습니다. 이 차 뭔데요? 전기 스쿠터. 어디에 무슨 스쿠터인지 모르세요? 아니 바이크 유튜버시기나 하신 분이 이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혼다 거 아닌가요? 혼다? 아니 혼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긴 했어요. 아 그래요? 뭔데요? 까먹었어요. 대동모터스에서 나온 바이크라고요. 요즘 진짜 잘 나가는 바이크 회사. 전기 바이크에는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왜 체인이 있나요? 전기 바이크인데? 체인이 있으면 일단 밸런스 맞추는데 좋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오토바이의 그 형상에서 크게 바꾸지 않고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환만 하면 되니까 전기 바이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바이크를 타시던 분들이 전혀 이질감 없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바이크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KR 모터스 이노션이라고 하는 바이크인데요. 이쪽이 약간 PCX 같은 바이크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바이크는 베스파 같은 바이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쁘다는 말씀이시죠? 좀 더 이쁘고 아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 거의 같은 모터를 넣었다고 해요. 배터리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바이크가 속도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쪽 바이크가 나아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 바이크가 더 취향에 맞으시는 걸로. 이 바이크의 이름은 GS100입니다. BMW 제가 타던 거랑 GS라고 하면 거의 BMW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로망 같은 바이크예요. 막 이렇게 막 일어서서 타는 거라고 와 이러면서. 이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쪽이 399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이쪽은 2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해요. 21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 스크린도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가네? 스크린 조절이 돼요. 이렇게 낮추거나 이렇게 높이거나.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거 조금에 따라서 이제 바람도 이제 머리로 넘기느냐 얼굴로 맞느냐 그 차이가 있죠. 스크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운전하면 되잖아. 배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힘들죠, 그렇게 하면. 아 그래요? BMW 보니까 앞에 스크린 요만하게 있던데. 그거는 이제 랠리하는 이렇게 가던데. 쫑카요? 그러면 이거 타고 가시나요? 저는 이거 타고 가고. 아니요, 저는 차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타고 오세요. 오늘 날씨도 딱 좋더라고요. 저 쓰레빠 신고 왔는데 지금. 자, 그럼 배터리가 지금 얼마 남았지? 78% 남았는데 배터리 다 쓰고 오세요. 다 쓰고 오라고요? 배터리 다 써야지 충전을 하지. 이거 교체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써야 교체를 하는 보람이 있죠. 어차피 99,000원에 무제한 아니에요, 이거? 무제한이라서 그냥 냅다 그냥 보일 때마다 갈아 껴도 돼요. 99,000원에 무제한으로 아무리 갈아 껴도 된다? 완전히 전기 무패네.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사실.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 주유비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99,000원이면 조금 큰 건데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99,000원이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뭐 99,000원이면 합리적이긴 하죠. 출퇴근하는데 99,000원을 쓴다고? 버스만 타도 1,500원씩 왕복하면 3,000원이에요, 하루에. 30일 타면 9만 원. 아니 어디를 30일 타요? 회사 갈 때 기껏 해봐 25일 타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슈퍼하프에 갈 때도 타고 뭐 이러면은 사실 9만 원 금방 나온다? 9만 원이 뭐 한 20만 원도 금방 쓰죠, 사실. 아니 자동차를 몰아도 10만 원, 20만 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희 집에 테슬라 타도 전기값 12만 원? 12만 원 나와요? 네. 아니 그건 뭐 어디를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알겠습니다. 99,000원으로 무한정 쓸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마구마구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배터리 교환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오,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 되게 안정감 있다. 잠깐 나도 한번 해볼까? 오, 야 내려가. 야 내려가라. 오케이. 이거 이거 쉽구만. 재밌다. 정PD님이 여기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오신다. 와
와, 정PD님. 와, 이렇게 오셨네요. 오, 예, 어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이거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네. 왜요? 발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서 쫙 붙을 수 있어요. 스쿠터가 이게 단점이거든요. 이게. 가운데 없어서 약간 네. 허당이지, 중간이. 그 몸을 좀 잡아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엄청 잘 돼요.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앱을 누른 다음에 길 안내 누르면 알아서 내비게이션이 카카오 내비로 딱 떠요. 오, 근데 저렇게 많아요? 아니, 되게 많아요. 한강 이남 쪽으로 쫙 깔았는데 그럼 하남도 포함인가요? 하남도 하남. 한강 이남인데. 일단 서울시 하남 사실상 어? 서울인데. 생각보다 엄청 많네. 생각보다 많고 바로바로 연동되고, 그리고 이거 현재 배터리, 예상 주행거리, 평균 주행속도 이런 게 쭉쭉쭉 뜹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탔는지도 보여줘요. 거의 사실상 테슬라인데. 테슬라처럼 돼. 바이크 타고 어디를 갔고 바로 이 자리 딱 나오잖아. 크루에서 차대 번호만 입력하면 파트너사의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요. 아니, 이걸 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못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 해줘야지. 자동차 회사가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건 이거 와서 그냥 팩을 빼서, 여기 팩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내 팩을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바로 딴 걸 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결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넣고 빼면 된다. 정PD님, 이거 얼마나 빨리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빨리요? 예, LG에서 말하기로는 20초 안에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뭐 챌린지인가요, 이거? 20초 안에 한번 해보세요. 20초 안에 되나? 하면 뭐 주시나요? 아니, 뭐 여기 있는 거 다 쏠게. 그럼 저 이 편의점 제 겁니다, 이제. 20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아직 설정 15, 못한 것 같습니다. 14, 13, 12, 다시 해야 될 것 11, 같습니다. 10, 아니 뭐야. 20초 타이머. 왜 안 열리지? 18, 17, 16, 15, 14, 13, 12, 11, 열려. 10, 8, 7, 6, 5, 4, 줘, 빨리. 3, 2, 어디 거 줄 거야? 1. 끝났습니다. 땡! 아쉽네. 20초 만에 안 되는구만. 이게 저기서 좀 딜레이가 되네. 살짝 30초 기다려야 걸리네요. 되네. 30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거 20초 만에 된다고 했는데. 저기서 살짝 기다려야 돼요. 인증하는 과정이 있구나. 네. 인증하고 갈아 끼니까 그 시간이 살짝 걸리더라. 아무튼 굉장히 빨리 됐어요. 30초면은 우리가 전기차 충전해보면 알지만 충전하는데 적어도 1시간 걸리잖아. 그걸 30초 만에 갈아 낀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그래요? 네,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로 갈아보라고요? 야, 잠깐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데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 자, 이거 어떻게 한 손으로 하지? 빨리 넣어줘.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그리고 나름대로 웨이트가 돼. 오, 이렇게 빼주네. 오, 괜찮은데? 누가 이렇게 머리 세웠어? 신기한 게 방향성이 없어. 위아래를 거꾸로 넣어도 똑같습니다. 똑바로 넣으나 거꾸로 넣으나 둘 다 들어가요. 거의 USB-C 같은 존재. 진짜 되나? 오, 배터리 100% 꽉 찼습니다. 교체 잘 됐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랑 좀 다르게 배터리가 조금만 있어도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배터리 조금 달아도 또 교환하고 조금 달아도 또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네요. 95,000원으로 그냥 맘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거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짧아요.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 넣는다 그러면 내려서 주유기에서 결제하고 뭐 넣고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3분에서 5분은 걸려요. 요 기름 넣는 이거보단 거 길죠. 보면. 훨씬 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착착 너무 편하네. 근데 진짜 쾌적하다. 이게 저는 할리 같은 바이크 좋지만 근데 이 진동이 덜덜덜덜덜 요게 고마세 타는 건데, 그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타고 나면 집에서 나중에 잘 때 자는 동안에 계속 몸이 덜덜덜덜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얼얼해 몸이. 근데 이렇게 매끈하게 쑥 지나가니까 이런 것들 전기 바이크 타면 아마 바이크의 피로도가 훨씬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이게 즐기는 걸로는 사실 뭐 할리라든지 BMW라든지 약간 이렇게 거친 바이크들 그런 것도 탈만한데 일로 타는 거라면 그냥 진동 적고 소음 적은 게 그냥 최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타다 저거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 이상하다니까.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 이 오토바이는 크루만 써야 되는 거죠, 배터리를? 그렇죠. 크루 배터리에 호환되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크루 배터리만 써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만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요금제를 다양화해서 거리별 요금제도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가 주된 타겟이다. 그리고 사실 이거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굉장히 촘촘한데 지금 이미 130개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200개를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서울 10만 1000기를 설치한다고 해요. 하남에 사셔가지고 하남도 좀 빨리 좀. 사실 오토바이 이렇게 교환 시스템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오토바이가 교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배터리가 호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배터리마다 다 자기 호환성을 가지고서 다 다르게 만들면 그럼 결국에 배터리 나중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안 타면 내가 사놓은 배터리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네, 이렇게 크루의 배터리 교환 시스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자동차에서는 교환 시스템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서 일부 교환 시스템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요. 로봇팔이 나와서 이걸 배터리를 교환하고 하는데 그 배터리의 무게가 거의 700kg 가까이 되는 배터리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이 배터리의 무게 10kg 남짓, 이렇게 되면 누구나 굉장히 편하게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오토바이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그냥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다 제각기의 배터리를 갖고 있다면 이 또한 낭비고 이 또한 환경 오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크루 시스템 좀 더 널리 퍼져서 배달 운송하시는 분들 모두 쾌적하고 즐거운 운행하시면 좋겠고요. 이 도로도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